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어제 있었죠. 이진관 재판장이 박 전 장관을 향해서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예, 어제 저 두 장면이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여러 차례 한 8번에 걸쳐서 이거 위법성 인식한 거 맞냐, 법적으로 검토했느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데요. 이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우선 이진관 판사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내란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고 있는 그런 판사잖아요. 예. 몇 없는. 근데 여기 대해서 특히 이런 이진관 판사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말뿐인 반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네가 반대를 했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12.3 비상계엄 전제로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반대한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 반대냐, 이제 말뿐인 반대냐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본인은 만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박 전 장관이 이게 옳다 그른다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아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옳다 그르다를 상황을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법무부 거 장관의 아닙니까? 역할인데 이거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에 구멍을 냈구나.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무유기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스스로 전 국민 고백을 하는구나. 직무유기 재판에서 그래서 인정을 했네요. 이게 그냥 헌법의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 고백을 했던 저는 이제 어이없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은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서 한 절반 정도 쓰여져 있어요. 박성재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절반 정도 쓰여져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재판처를 많이 해봤지만 판사가 이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건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8번이나 물었다는 건 네.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예를 들면 뭐 김용현의 변호인단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이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무위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넌 그거 자체로도 이제 그렇지. 문제가 돼. 이 직무유기야.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고 한덕수 재판이랑 흐름이 거의 비슷한데 한덕수 재판에도 초반에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덕수가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그 반전이 있었는데 이미 박성재 여기 재판에서는 CCTV가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짧게 묻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재 전 장관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해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기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보니까 내가 만류했더구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방어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걸 어제 이제 첫 재판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 뭐 법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요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아, 신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황이 없는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법률적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서야 지금은 인지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위헌이었다라고 스스로는 사실 저는 이제 고백을 한다고 보고 특히 이게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때 경황이 없었다 몰랐다 이제 그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법적판 알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위헌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침묵했다. 라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 법무부 수장으로서는 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진관 판사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 확인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했는데 그 박 전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그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안 하겠다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사표 쓰겠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화내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박성재 장관은 뉴욕 감찰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최소한 자기 밑에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다 같이 바보였어 이 전략이 가능해요. 오, 근데 네, 박성재는 맞네요. 뉴욕이 가서 지적을 하거든요. 이거 무슨 회의냐? 아하. 이거 지금 개헌 관련된 후속 조치 논의 회의냐? 난 그러면 참석 못 하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박성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 사표 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예, 이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당신은 계엄에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네. 이게 되거든요. 한덕수도 마지막까지 그거를 방어했어요. 근데 네. 박성재는 그 방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구나. 왜냐? 뉴욕이 예.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뭘 했습니까? 그 계엄 사령부의 검사 파견 관련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용 시설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고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 목록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 재판은 한덕수 재판이 이미 이제 아까 판결문을 절반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혁 그 감찰관이 증언하는 걸 보면서 뭐 이거는 사실상 이 계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본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한덕수 재판에서 이미 이진관 판사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 이걸 말릴 수 있는 이걸 지적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제 그 다음 정도로 그거를 말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 전 장관은 뭐 이제 합수본 검사 파견도 네. 했었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진짜 실행을 했던 중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 때 이 논리로 갔단 말입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무슨 인식을 하지 못했다. 위법성을 위법성에 대한 인식하지 이제 고의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뭐 이런 없었다. 걸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 이런 논리로도 작용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게 판사가 누굽니까? 이진관이기 때문에 딱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혁 감찰관님 증언이라든가 이게 합수본 검사 파견 봤을 때 만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반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 지점을 딱 집어낸 거고 무엇보다 이제 그 내란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특히나 이제 위헌성 판단이나 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스스로 없었다는 이제 법률가로서도 인식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말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은 반대했지만 본인 실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과 말이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혁 감찰관님이나 핵심 인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핵심 판결들을 내릴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해서 합류했다라는 그 맥락의 설명이 맞아요, 있는데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이 계엄 성공하면 출세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따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에게도 긴 세월 관료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녹을 먹었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질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박성재 장관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법률법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거 개헌포고령 첫째 줄만 읽어보면 이거 위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야지. 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윤석열이 이거를 논의했을 멤버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안국동 안가에 모였던 회동 사인 멤버들이 멤버,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면 필히 박성재랑 했을 것 네, 같은데.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되는 게 법무부 맞아요.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정작 법무부로 돌아가서는 회의를 주재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그렇죠.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이게 한덕수보다 더 딱 떨어지게 당신 이거 성공하면 출세하고 싶어서 여기에 가담한 거야. 이 이제 말하자면 논리가 될 겁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그렇죠? 구속 법적인 상태죠. 정의를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